안녕하세요. 프로샵 강사 데이빗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반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안에서 어떤 실습 파일을 열거나 사진을 오픈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직접 포토샵 내부에서 이렇게 파일을 가셔서 오픈 명령을 하셔서 사진을 갖고 오시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도록 하죠. 이런 방법이 있고, 또 하나는 직접 바깥의 창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바깥의 창이 있는 상태에서 바깥의 창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진 이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고,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파일 가서 오픈해 갖고 대화창을 통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. 이걸 좀 더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바탕화면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열리죠. 오늘 첫 번째로 할 실습은 요런 사진들인데요. 요 두 가지 사진을 이용해서, 자 보세요. 요 두 가지 사진을 요것이 비포고요. 요런 여자가 관리를 해서 이런 여자가 됐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새로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창을 만드는 방법이죠. 사실 요거는 좀 이 원본의 사진보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좀 줄여서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먼저 비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, 이제 요거랑 동일한 사이즈의 빈 창을 만들 수 있죠. 자, 요 사이즈가 먼저 뭔지 좀 알고 싶어요. 그죠? 일단은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폭이 758, 높이가 628, 대략 800 by 700 정도로 새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New로 가셔서 폭이 800, 높이를 700 정도로 해서 새로운 창을 이렇게 열어보세요. 뒤에 거는 내려놓겠습니다. 먼저 비포 사진을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죠. 그러면 비포 사진을 먼저 이 사이즈를 여러분께서 다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. 이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? 이 사진 전체 사이즈를 먼저 전체를 선택하니까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줄일 거니까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주죠. 이렇게 줄여주고 나서 완료 하시면 이렇게 자체가 선택된 상태로 남아요. 이걸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, 즉 셀렉 가서 디셀렉을 하시면 되죠. 자, 우리가 이걸 이렇게 줄였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사진을 트림 합니다. 이렇게 요거를 테두리 모양을, 테두리가 남도록 이렇게 잘라준다는 것이죠. 이렇게 적당하게 테두리들이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대충 해서 완료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흔히들 이렇게 지금 자르는 버튼이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너에 이런 점이 생기는데, 이것은 다른 툴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없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죠. 옮기는 건 뭐죠? 첫 번째 옮기는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되죠. 여전히 커요. 그렇죠? 그럼 좀 줄이죠.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줄여 놓고요. 자, 사진을 약간 기울이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렀기 때문에 이 코너를 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죠.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좀 돌려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요. 그럼 이 사진은 역할이 끝났으니까 꺼버리도록 하죠.
제가 말씀드렸죠. 메모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안 쓰는 사진들 완료된 것들은 끝이라고요. 자, 두 번째 사진. 이것도 동일한 요령으로 전체를 먼저 선택하고요. 컨트롤 A.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코너점을 잡아서 이렇게 줄여주시고요. 네, 어느 정도 이렇게 옮겨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 체크 표시 눌러서 완료. 그 다음에 선택된 점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. 그 다음에 자르는 툴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남기고 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료. 네. 자, 이렇게 점이 있는 걸 해제하려면 다른 툴을 그냥 한번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. 자, 이것도 이 사진도 이쪽으로 옮기죠. 옮겼습니다. 네, 뭐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왔는데요. 그래도 약간 크죠.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죠.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이렇게 조금 줄이고요. 네, 이걸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. 뒤에 사진이 얼굴이 좀 가렸죠.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이동하려면 위에 사진이 레이어가 선택됐으니까 밑에 사진 레이어 선택하고 약간 빼내고요. 됐죠? 위에 사진도 약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사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원하시는 정도로 살짝 기울여 주시고요. 그럼 이게 비포, 이게 애프터가 되죠. 다 됐으면 체크 표시. 자, 이제 사진 밑에 그림자를 넣는 거는 레이어 스타일이죠. 요 레이어 요 부분에 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뜨죠. 자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밑에 요 체크 표시를 하지 마시고 요 이름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 주세요. 그 상태에서 보시면 네,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사이즈를 약간 키워 보시면 그림자가 약간 연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좀 더 자연스럽게 되죠. 그래서 스프레드나 아니면은 디스턴스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그림자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. 다 됐으면 오케이. 네,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. 옆에 더블 클릭 드롭 섀도우 누르셔서 사진을 바깥에 있는 그림자도 이렇게 밖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다 됐으면 오케이. 자, 지난번에 저희가 글씨 집어넣는 툴 우리가 연습했었죠. 여기다 글씨를 한번 넣어볼까요? T자를 눌러서 글씨를 집어넣는데 지금 글씨 색깔이 레드 컬러죠. White로 한번 해보죠. White 하시고 오케이. 그 다음에 글씨체는 헬베티카로 가겠습니다. 디자이너들이나 보통 영어 문자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헬베티카입니다. 헬베티카. 여기 이건 애프터예요. 그렇죠. 애프터. 됐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릭하셔서 비포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죠. 여기 보시면 비포 애프터라는 글씨 레이어가 나오죠. 이동하시려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자, 이 상태로 비포 애프터 사진이 완성됐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완성되어 있는데요.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다층 레이어가 있으면 PSD로 저장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 한 장으로 JPEG으로 하려면 자, 레이어로 가셔서 플래튼 이미지 하셔서 요 모든 레이어를 한 장으로 깔아서 저장을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JPG로 선택하고 비포 애프터 잡 해갖고 저장 이렇게 저장하시 이게 열려 있다는 얘기죠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죠. 비포 애프터 잡 2 이렇게 하면 방금 이게 저장이 안 됐던 것은 B&A 잡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포토샵에 열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 거였죠.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